전화벨 소리가 2번 울리고 멎었다. 세 번째 진동이 길게 이어질 때 그는 습관처럼 통화 버튼을 눌렀다. 평범한 70대. 아침에 시장을 다녀와 김치를 덜어두고 막 약을 챙겨 먹던 참이었다. 여기는 정의지검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수사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3-FS-417 들리시죠? 상대 목소리는 지나치게 또렷했다. 배경에 타이핑 소리가 섞였고 보고서 올렸습니다. 같은 말도 어렴풋이 들렸다. 그는 순간 허리를 세웠다. 예. 근데 저는 범죄 같은 거랑 상관이 없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 개인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성매매 알선, 대포통장 명의도용, 불법자금 세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르신 명의 계좌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참고인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통화는 녹취됩니다. 연루, 녹취라는 단어가 가슴께를 툭 건드렸다. 혹시 같은 이름을 쓰는 누군가의 일인가? 아님 최근에 통장 재발급을 받았던 게 문제였나?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저는 통장 하나, 적금 하나. 딱 그게 전부인데요. 그래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현재 확인된 의심 거래는 10월 1일 정의은행, 정의카드 연계, 그리고 정의페이로 넘어간 현금 흐름입니다. 혹시 제3자가 계좌 접근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상대는 숨을 고를 틈을 주지 않았다. 빠르지만 또렷한 문장, 구체적인 기관명, 날짜가 섞인 리듬. 그는 얼떨결에 없습니다. 라고 답하며 의자를 조금 더 붙였다. 좋습니다. 어르신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근 검찰 경찰 사칭이 많아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출생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당 정보는 수사기록과 대조 후 즉시 비공개 처리합니다. 입술이 마른다. 은행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듯 국가기관이면 저 정도는 묻지 않나 머릿속에서 합리화가 짧게 고개를 든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다. 출생지는 망설이다가 읊었다.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검찰 내부 시스템 캡처와 구속영장, 사본 발부 예정, 출석 요구서, 이미지를 안전한 링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휴대폰이 스마트폰이시죠? 예, 그런데 영장이라니요. 제가 뭘. 협조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어르신이 피해자로 확인되면 즉시 보호조치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수사보안상 가족이나 은행, 직원 포함 타인에게 발설 금지입니다. 수사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발설 금지.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지만 보안이라는 단어가 곧바로 그 생각을 움켜쥐었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잠시 후 메시지가 왔다. 정의지검 로고가 박힌 듯한 문서 이미지, 출석 요구서라는 굵은 글자, 이름. 란엔 그의 성명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도장의 붉은색마저 그럴듯했다. 그는 확대해서 몇 번이나 봤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은 없었다. 문서 확인되셨으면 다음은 사실관계 확인서입니다. 어르신 명의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현재 범죄 조직이 명의를 도용해 자금 세탁을 진행 중일 수 있어 모든 예금을 일시적으로 안전계좌에 보호 이체해야 합니다. 이체는 검찰 마이너스 금융감독, 합동관리 시스템으로 이동되며 수사 종료 즉시 전액 복원됩니다. 전수조사, 안전계좌, 전액 복원 단어가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제 돈을 왜 다른 데로 옮겨야 하나요? 은행에서 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행은 영업기관이라 수사 비밀을 요구하는 조치에 협조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심 계좌가 여러 은행에 분산돼 있어 일괄 보호가 필요합니다. 검찰 마이너스 금감원 합동 전용 보호 계좌로 이동하면
동결 추적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어르신 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 수사 방해를 막기 위해 절대 발설 금지, 통화는 연결 유지합니다. 연결 유지. 그는 폰을 스피커 모드로 바꿔 책상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 컵에 물을 따르다 조금 흘렸다. 수화기 너머에선 누군가 계좌 대조 끝났습니다. 라고 외쳤다. 연극처럼 자연스러운 배경음. 믿음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랐다. 우선 잔액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이용 중인 은행 앱을 켜시고 현재 예금적 금증권 계좌 잔액을 말씀해 주세요. 금액은 음성으로만 확인합니다. 기록은 수사내부에만 남깁니다. 그는 주저했다. 그런데 검사의 목소리는 쉼없이 안심을 투여했다. 어르신, 이 과정을 통해 어르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협조는 곧 보호입니다. 지금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협조는 보호다. 문장이 마음속 어딘가에 푹 꽂혔다. 그는 결국 앱을 열었다. 날씨 알림과 광고 배너를 지나 계좌 잔액이 화면에 떠올랐다. 노후에 모은 돈, 아들 결혼과 손주 교육비까지 계산해가며 아껴둔 금액. 눈이 시큰해졌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씩, 정확히요. 그는 단위까지 또박또박 불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소리가 분주하게 이어졌다. 그 소리는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과 맞물려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다. 확인됐습니다. 어르신 계좌는 현재 조사 대상 표식이 붙었습니다. 오늘은 1차 보호 이체만 진행합니다. 나머지는 수사부와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오늘 당장요. 내 증거인멸 방지와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지체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지점으로 이동하시고 통화는 유지하세요. 창구 직원에게는 일반 이체 사유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수사 관련 언급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간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외투를 집어들었다. 신발을 꿰차며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끊지 말라 했다. 스피커를 끄고 이어폰을 꽂았다. 문을 나서며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보았다. 낯설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짧은 정적 뒤 차분한 목소리가 내려왔다. 어르신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통을 줄이는 길을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끝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이 열리고 거울 같은 벽면이 그를 비추었다. 흰 머리, 구겨진 코트, 꽉 쥔 휴대폰. 문이 닫히며 층 표시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다. 협조는 보호다. 그리고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첫 문턱을 넘고 있었다. 문을 나서려던 순간 휴대폰 화면에 새 메시지가 떴다. 정혜지검 전자문서 발송 안내. 파란 버튼, 붉은 도장, 굵은 사건 번호가 눈을 붙잡는다. 열자마자 첫 장에 큼지막한 제목이 박혀 있었다. 출석 요구서 사본, 구속영장 발부 예정. 이름 칸엔 그의 성명이 정확히 적혀 있고 작은 글씨로 연루 의심 거래 조사가 따라붙는다. 그는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줄였다. 도장의 붉은 번짐, 각진 문서틀 하단의 회색 문구까지 겉모습만큼은 그럴듯했다. 문서 확인되시죠? 지금부터 본인 확인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정의지검이 맞습니까? 확인 전화 원하시면 대표 번호로 직접 걸어보십시오. 다만 보안상 이 통화는 끊지 마시고 옆에 둔 채 스피커로 동시 확인하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정혜지검 대표 번호를 눌렀다. 다른 한쪽 스피커에선 여전히 그의 숨소리가 새고 있었다. 잠시 후 익숙한 ARS 멘트가 흘렀다. 정혜지방검찰청입니다. 원하시는 번호를 누르십시오. 이어지는 멘트에 그는 어쩐지 안도했다.
보셨죠? 연결 유지 상태에서 내부 회선으로 돌려 안내드린 겁니다. 통화는 곧 수사관에게 넘어갔다. 금융범죄수사부 마동춘 수사관입니다. 성함과 생년월일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마찰음, 종이 넘기는 소리, 멀리서 기록 32번 파일 가져와 하는 목소리. 전화기 너머 풍경이 사무실처럼 들리도록 설계된 소리들이었다. 곧 새 이미지가 도착한다. 검찰 내부 시스템 캡처라는 제목 아래 사건 번호, 담당자, 참고인 연락 완료 체크 표시. 그 아래 작은 글씨 하나가 시야를 붙잡는다. 수사 보안상 가족은행 직원 등 타인에게 발설 금지. 그는 묻고 싶었다. 왜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까? 수사 중인 조직이 통화 가로채기를 시도합니다. 선의의 공유가 수사 노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협조 보호입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발설 금지라는 문장에서 다시 꺾였다. 이제 신분 확인 영상 통화 들어가겠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카메라를 눈높이로. 작은 창에 자신의 얼굴이 떴다. 신분증은 이름만 보이게, 주민번호 뒤 7자리는 가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본인 확인 완료. 곧이어 또 다른 이미지. 압수수색 집행 사전 안내 전산 도장과 함께 낯선 절차명이 박혀 있다. 이건 무엇입니까? 실물 집행이 아니라 사이버 압수수색 개념입니다. 범죄 조직의 흔적을 역추적할 때 쓰는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께 필요한 건 협조 의무뿐입니다. 단어들이 빽빽하게 머리를 통과한다. 압수수색, 역추적, 협조 의무. 그는 이해한 듯,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2번 깜빡였다. 내부 사건조에 링크 보내드립니다. 본인 정보가 맞아야만 열립니다. 링크 열고 사건 번호 성명 입력 후 진행 상태 조회 누르세요. 화면은 실제 기관 사이트를 닮아 있었다. 로고의 색감, 메뉴 배열, 하단 저작권 문구까지 익숙했다. 그가 정보를 입력하자 진행 중이라는 파란 배지가 떴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어르신은 피해자 가능성 매우 높음. 다만 조직이 명의를 도용해 자금 세탁에 이용했을 수 있어 예금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전수조사 제 돈을 다 확인한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일시 보호 조치로 안전계좌에 임시 이관해야 합니다. 혹시 비대면 이체 한도 높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오늘은 창구 보호 이체로 시작합니다. 지점 방문 후 안내드리는 대로 안전계좌로 임시 이동하시고 수사 종료 즉시 전액 복원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되물었다. 정말 전액 돌아옵니까? 예외 없습니다. 정해지검 금감원 합동관리입니다. 다만 수사방해 금지를 위해 통화는 계속 유지, 타인에게 발설 금지가 원칙입니다. 그때 휴대폰 상단에 낯선 아이콘이 잠깐 떴다 사라졌다. 지금 제 폰에 뭔가 표시가? 내부 회선 보안 때문에 녹취 표시가 뜰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혹시 보안 앱 설치 알림이 뜨면 승인해 주세요. 스미싱 차단 앱입니다. 그는 주춤했다. 앱 설치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계좌 보호가 우선입니다. 설치는 뒤로 미루시고 우선 지점 이동 부탁드립니다. 통화는 유지하시고요. 거실 시계 초침이 낮을 향해 천천히 밀려간다. 점심 전이면 창구가 덜 붐빌 텐데 그 생각이 스치자 수화기 넘어가 곧바로 겹친다. 어르신, 점심 전에 처리하시면 빠릅니다. 대기줄 짧습니다. 그는 순간 몸서리를 쳤다. 마음속을 들여다본 듯한 타이밍. 그러나 스스로를 금세 다독였다. 경험 많은 수사관이겠지. 합리화는 그렇게 한 칸 더 깊어졌다. 그는 외투를 걸치며 조심스레 물었다.
은행에 가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냥 본인 계좌에서 본인 명의 안전계좌로 이체하신다고만 하세요. 직원이 이유를 물으면 생활비 이체나 가족 지원 정도로 답하시면 됩니다. 수사 중이라는 언급은 절대 금지입니다. 내부 공유로 수사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도와주려고 할 텐데 선의가 수사방해가 됩니다. 어르신은 피해자 가능성이 크기에 저희가 법적 보호를 드리려는 겁니다.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는 손끝이 약간 떨렸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복도에서 밀려 들어온다.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내려오는 사이 전화기에서는 다시 키보드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교차했다. 사건 417 피해자 보호 등급 B-1 오늘 1차 이체 후 잔액 대조 들어갑니다. 잔액 대조라면 실시간 보고입니다. 지점 들어가실 때 번호표 사진, 창구 앞 대기 화면 사진, 이체 후 영수증 사진, 시간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보고라는 말이 이상하게 안도감을 줬다. 누군가가 내 일을 대신 책임져 준다는 착각이 스며들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 작은 의심이 몸을 일으켰다.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짧은 정적 뒤 차분한 목소리가 떨어진다. 어르신 덕분에 다른 피해자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조 보호 잊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반사판에 비친 노인의 얼굴은 조금 더 창백했다. 휴대폰 화면엔 여전히 굵은 도장과 사건 번호가 남아있다. 그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훈련이 없었다. 분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조차 아직은. 문이 닫히며 작은 진동이 다시 손바닥을 울렸다. 지점 도착하시면 보고부터 해주세요. 통화는 계속 유지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믿으면서 은행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차가운 실내 공기가 얼굴에 닿자 노인은 모르게 어깨를 한번 움츠렸다. 휴대폰은 여전히 통화 연결 중이었다. 이어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속삭인다. 번호표 먼저 뽑으시고 사진으로 보고해 주세요. 통화는 계속 유지합니다. 그는 기계에서 번호표를 뽑아들었다. A-76. 카메라 셔터음이 작게 났다. 곧바로 답이 왔다. 확인했습니다. 대기시간 12분 예상. 창구 앞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세요. 주변인과 불필요 대화는 삼가주시고요. 사소한 지시들이 흐름을 만들었다. 앉아라, 찍어라, 대기하라. 스스로 생각할 틈이 줄어들었다. 전광판의 숫자가 하나씩 바뀌고 안내 멘트가 공기처럼 반복됐다. 그는 허벅지 위에서 손가락을 포개고 초조를 눌렀다. 주머니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카톡 알림처럼 보이는 메시지. 정해지검 수사 안내. 1차 보호 이체 금액원. 수취인 안전계좌 전용. 비고 생활비 이체 간당 기재. 발설 금지. 통화 유지. 그는 무의식적으로 목젖을 삼켰다. 금액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1차라는 단어가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이 모든 게 잠깐일 거라는 암시. 오늘만 넘기면 될 거라는 최면. 다음 A-76번 고객님. 창구 유리 너머 직원의 눈길은 친절하고 분주했다. 그는 종이 번호표를 건네며 중얼거렸다. 계좌 이체를 좀 하려고요. 생활비. 직원은 미소로 응대했다. 금액과 받는 분 정보 확인 도와드릴게요. 그는 이어폰이 보이지 않도록 목도리 끝을 살짝 올렸다. 휴대폰 화면에 안전계좌 숫자를 소리 없이 옮겨 적는다. 직원의 손끝이 키보드를 타고 움직이는 동안 이어폰 너머에서 낮은 멘트가 다시 흘렀다. 정확히 불러주십시오.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추적이 지연됩니다. 직원은 이체 창을 돌려 보여주며 확인을 요청했다. 보내는 금액, 받는 분 계좌번호 맞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떨림이 보이지 않도록 손등에 힘을 줬다. 이체 사유는 어떻게 적어드릴까요? 그냥 생활비요, 생활비. 그 말을 하며 마음 한구석이 따끔했다. 거짓말. 그러나 곧바로 발설 금지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상자를 닫았다. 거짓말이 아니라 수사 보안 그렇게 단어가 바뀌면 마음의 저항도 약해졌다. 인증창이 떠오르고 문자로 온 숫자 6개를 입력하는 사이 이어폰 속 목소리가 속도를 올렸다. 캡처 금지. 영수증은 사진으로만. 전송 전 흐릿하게 한 장, 전송 후 또 한 장. 타임스탬프가 남아야 합니다.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창구 안쪽 영수증 프린터가 얇은 종이를 밀어냈다. 그는 종이를 받아들고 손가락이 떨리지 않게 모서리를 꼭 눌렀다. 카메라가 영수증을 담고 셔터음이 작게 2번 났다. 곧 메시지가 도착했다. 확인 1차 보호 이체 완료. 다음 단계 잔액 대조 및 추적 표식 부여. 창구 이탈 전 잔액 화면 캡처 금지 직접 촬영으로 보고. 직원이 고개를 기울였다. 더 도와드릴 건 없으실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늙은 사람의 습관성 미소. 아니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는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이게 맞는 걸까요? 하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질문은 위험하다는 말이 등 뒤를 잡아당겼다. 은행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왔다. 실내와 바깥의 온도 차이가 볼에 닿았다. 현관밖 벤치에 앉아 그는 영수증을 다시 펼쳤다. 잉크 냄새가 약하게 올라왔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 잘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잔액 대조 들어갑니다. 앱 켜시고 전체 계좌 목록을 천천히 보여주세요. 동영상은 안 됩니다. 사진으로요. 그는 앱을 켰다. 화면 상단에 날짜와 시간이 박혀 있다. 셔터가 다시 울렸다. 몇 초 뒤 메시지. 대조 완료 110. 의심거래 제거 0건. 2차 보호 이체 금액원. 안내에 따라 지점 내 재입장 바랍니다. 그의 심장이 한 박자 내려앉았다. 110이라는 숫자가 문장 속에 박혀 있었다. 잠깐만요. 방금 보낸 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다. 조직은 금액을 분할해 사용합니다. 오늘은 1차, 3차까지만. 어르신께서 협조하시는 만큼 수사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분할, 속도, 협조. 그럴싸한 단어들이 두려움을 덮었다. 다시 은행 안. 다시 번호표. 이번엔 더 빨리 불렸다. 2차 이체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혹시나 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받으시는 분은 아까와 동일한 분이신가요? 예, 가족한테 생활비 보낼 게 많아서요. 뵙고 나서야 스스로 놀랐다. 많아서 자기한테 설명하는 문장. 직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곧 예의로 돌아왔다. 2번째 영수증이 손바닥에 올라왔다. 셔터음 한 번. 이어폰 너머 숨이 미세하게 웃는 듯했다. 정확합니다. 어르신 협조가 너무 좋으십니다. 지금 흐름이면 오늘 중에 핵심 루트까지 타격 가능합니다. 타격. 단어 하나가 이상하게 날카롭고 든든했다.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착각이 가슴을 눌렀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 중이라는 감각은 중독이 쉬웠다. 3번째 번호표를 뽑을 때 그의 손끝이 잠깐 멈췄다. 왜를 묻는 마음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메시지. 조직 측 동향 포착.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 점심 전 3차까지 완료 권장. 발설 금지 유지.
마치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타이밍. 의심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경험 많은 수사관이라는 합리화가 한 칸 더 올라섰다. 3차 영수증까지 전송했을 때 시간이 정오를 조금 넘겼다. 손바닥이 땀에 젖어 종이가 축축해졌다. 벤치로 돌아와 숨을 고르는 사이 이어폰 너머에서 또렷한 멘트가 떨어진다. 잘하셨습니다. 오전은 여기까지. 오후에는 잔액 대조 재확인 후 추적 표식 강화를 진행합니다. 점심 드시고 가족 연락은 일절 금지. 조직이 가로채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오늘 세 번째였다. 반복은 확신을 만든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가락이 몇 번이나 아들 이름을 눌렀다가 멈췄다. 화면을 끄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화면을 켜면 발설 금지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빛났다. 복도 끝, 집 문 앞에 서니 다리가 잠깐 풀렸다. 거실에 앉아 물을 마시는 사이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오후 2시 10분 회신 예정. 4차 보호이체 사전 안내 금액원. 은행 대기줄 혼잡시 동네 지점 분산 권장. 그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햇빛이 창틀에 누웠다. 초점 없는 눈길이 잠깐 머물렀다가 스르르 닫혔다. 잠이 아니라 탈진에 가까운 멍함. 그 상태가 몇 분 흘렀을까. 초인종이 울렸다. 문틈 너머로 배달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택배요. 그는 반사적으로 문고리를 잡았다가 전화를 떠올리고 손을 뗐다. 발설 금지. 택배 상자를 받아드는 데에도 이상한 경계가 생겼다. 식탁에 영수증 3장을 나란히 놓고 다시 한번 숫자를 읽었다. 하루 만에 3번. 액수는 생활비라는 단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였다. 그래도 1차, 3차라는 표기가 마음을 눌렀다. 아직 전부는 아니니까. 아직 임시니까.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오후 세션 안내. 통화 연결 유지, M 로그인 준비. 창구 혼잡시 ATM 불가 추적 누락. 창구만 이용. 그는 4번째 영수증이 아직 손에 없는 상태에서 벌써 지시를 읽고 있었다. 지시는 생각을 대체한다. 생각의 자리에 절차가 들어앉았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약속된 시각보다 3분이 빨랐다. 전화가 먼저 울렸다. 같은 목소리, 같은 속도. 어르신, 오후 세션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신분 확인만 다시요. 혹시 가족과 통화하거나 메신저 주고받으신 거 없으시죠? 그는 멈칫했다. 진실은 없다였다. 그러나 그 답이 스스로를 더 작은 곳으로 밀어넣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4차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협조하시면 내일은 대부분 종결 방향이 보일 겁니다. 내일. 내일이면 끝난다는 말. 그 한 단어가 다시 마음을 묶었다. 내일이라는 약속은 늘 오늘을 길게 만든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집 문을 열며 신발장 거울 속 얼굴을 잠깐 스쳤다. 오전보다 더 창백했고 눈가엔 잘게 떨리는 주름이 생겼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협조보호. 그 방정식이 오늘의 모든 답처럼 보였다. 문이 닫히고 복도의 발소리가 10개 멀어졌다. 그는 아직 몰랐다. 방정식의 기호들이 누군가의 각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방금 넘은 이 문턱이 전체 10번 중 첫세 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후 4번째 영수증이 식탁 위에 포개졌다. 종이는 얇고 가벼운데 숫자만은 낯설게 무거웠다. 휴대폰이 짧게 떨리고 이어폰 너머 익숙한 목소리가 쉼없이 이어진다. 4차 확인했습니다.
이제 잔액 대조 들어가겠습니다. 앱 실행하시고 전체 계좌 목록 화면을 천천히 사진으로 보고해 주세요. 화면 전환은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는 지시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였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셔터음이 식탁 위에 작은 점처럼 박힌다. 잠시 후 도착한 메시지. 대조 210 완료. 의심거래 제거 연건. 5차 보호 이체 금액원. 지점 비권장되기 짧음. 그가 떠올리던 작은 지점이 마치 미리 정해둔 답처럼 문자 속에서 불렸다. 이어폰 속 목소리가 곧바로 겹친다. 지점 B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창구 전용이라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이 적절한 시간대입니다. 지시가 생각보다 먼저 도착하는 느낌. 그는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섰다. 지점 B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친다. 번호표를 뽑자마자 또 진동. 도착 확인. 예상 대기 6분. 불필요 대화 금지. 영수증 사진 보고 필수. 그는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대화는 위험, 보고는 안전. 그 도식이 머릿속에서 점점 굳어졌다. 전광판 숫자가 넘어가고 안내 멘트가 물결처럼 반복된다. 그는 허벅지 위에서 손가락을 포개며 숨을 고른다. 다음 B-12번. 창구 유리 너머 젊은 직원이 미소 지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그는 목을 한번 축이고 말했다. 이체를 좀. 생활비입니다. 직원의 손끝이 키보드를 가볍게 두드린다.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묻는다. 보내시는 금액, 받는 분 계좌번호 맞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귓속에 낮은 속삭임이 포개졌다. 정확합니다. 진행하시죠.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추적이 지연됩니다. 인증창이 뜨고 숫자를 또박또박 입력한다. 프린터가 영수증을 밀어내자 그는 모서리를 꼭 눌러 떨림을 감췄다. 사진 한 장, 또 한 장. 곧 메시지. 확인 5차 완료. 실시간 보고 유지. 6차 안내 대기.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왜라는 질문이 빠지고 다음만 남는 루틴. 은행문을 나서자 다시 전화. 잘하셨습니다. 지금이 최적 시간입니다. 56차까지 무리 없겠습니다. 주변 동향으로 보아 대기줄도 더 짧아질 겁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적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옳은 시간, 옳은 행동. 그 말이 오늘 하루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다. 해가 기울 즈음 5장의 영수증이 줄을 섰다.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오른다. 휴대폰이 울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다시 연결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안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가족 지인에게 어떠한 언급도 금지, 문자 메신저 모두 금지입니다. 야간엔 가로채기 시도가 많습니다. 그는 TV를 켤까 하다 리모컨을 내려놓는다. 뉴스 한 문장, 자막 한 줄도 마음을 흔들까봐. 싱크대 옆 장바구니가 비어있고 시계 초침만 작게 움직였다. 소리 없는 밤이 내려앉는다. 다음 날 같은 시간 같은 목소리. 오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번호표 사진 보고 창구 이체 영수증 보고 순서입니다. 직원이 이유를 묻더라도 생활비 가족 지원으로만 짧게. 수사 언급 금지. 둘째 날 영수증이 늘고 칭찬 섞인 지시가 주기적으로 떨어진다. 정확합니다. 협조 좋습니다. 속도 올라갑니다. 셋째 날엔 증권 계좌가 추가됐다. 이건 매도가 아니라 확인만입니다. 흐름 파악 단계예요. 그는 사진을 찍어 전송한다. 곧 메시지. 대조사 110 완료. 의심거래 제거 연건. 추적 표식 강화증권.
저녁이면 식탁 위 영수증은 5에서 9장으로 늘었다. 알림창은 이제 스크롤이 필요하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면 이어폰은 짧은 칭찬과 경고를 세트로 건넨다. 이번 주 안에 끝나겠습니다. 다만 최근 야간 가로채기가 많습니다. 문자 메신저 차단, 낯선 앱은 절대 금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동일하기보다 습관에 가까웠다. 일주일 무렵 창구 직원의 표정에 작은 의문이 비쳤다. 며칠째 고액 이체가 잦으신데 혹시 전화 지시 받는 건 아니시죠? 그의 목젖이 순간 멈췄다. 귓속에서 낮은 속삭임. 짧게 대답하세요. 생활비로만. 그는 연습하듯 말했다. 생활비요. 가족이 급해서요. 직원은 조심스레 덧붙였다. 검찰이나 경찰이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면 전부 사기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그는 미소만 남기고 고개를 숙였다. 설명은 공중에서 흩어졌다. 영수증 한 장이 더 손바닥에 얹힌다. 사진, 전송, 확인. 확인 누적 14회. 협조 매우 우수. 추적 표식 60%. 협조 우수 작은 훈장 같은 문장에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기분. 그 감각은 이상하게 그를 붙들었다. 열째 밤 알림이 왔다. 심야 동향 포착? 내일 대규모 일회 예정. 가족 연락 절대 금지. 무음 유지. 침대에 누운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어폰 너머 차분한 목소리. 오늘만 푹 주무시면 내일 종결이 보입니다. 한 번만 크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엔 복원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간단했고 크게는 위험했고 종결은 달콤했다. 그는 베개를 고쳐 베며 눈을 감았다. 잠이 들기 직전 아주 작은 생각, 정말 내일이면 끝날까? 대답 대신 무음 아래로 메시지 하나가 스며들었다. 11째 날 발걸음은 가볍고도 목적지만 알고 있었다. 오늘 거는 창구 전용입니다. ATM은 불가 추적 누락 우려 때문입니다. 번호표, 사진, 창구, 이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번호표, 사진. 자리에 앉자 직원이 물었다. 금액이 크신데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지시가 있으신 건? 그는 짧게 잘랐다. 괜찮습니다. 가족 지원입니다. 말과 함께 속이 살짝 쓰렸다.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혀끝에서 씁쓸했지만 입은 부드럽게 움직였다. 반복은 거짓말도 익숙하게 만든다. 이체 완료음, 영수증, 사진. 잠시 후 문자. 대규모 보호 이체 완료. 대조육 110 진행 중. 추적 표식 85%. 오후 보강 1회 예정. 종결은 멀어지고 보강이 자리 잡는다. 오후에 한 번 더. 영수증 위로 손바닥 땀이 번진다. 집으로 돌아오자 안내가 이어진다. 남은 절차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조직이 마지막 흔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발설 금지, 야간 연락은 무응답. 내일 오전 다시 연결드리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며 그는 영수증 묶음을 세워둔다. 알림 기록이 길게 늘어섰고 그 사이로 아주 잠깐 아들 이름이 스친다. 그는 화면을 껐다. 꺼진 화면은 안도처럼 보였고 그 안도는 곧 침묵이 되었다. 그달 마지막 주 그는 지점 3곳을 번갈아 다녔다. 어떤 직원은 더 깊이 묻고 싶어 했고 어떤 직원은 조심스레 안내문을 내밀었다. 최근 전수조사 명목으로 안전계좌 요구가 많은데 모두 사기입니다. 혹시라도. 그는 예의 있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말은 공중에서 부서졌다. 경고는 탁자 위 종이컵처럼 가볍게 밀려났다. 그 사이 10여 차례, 송금 총액 9억 7천만 원. 숫자는 조용히 늘었고
마음은 조용히 비어갔다. 협조 보호라는 등식은 어느새 습관 믿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마지막 밤 짧은 통화가 끝을 맺었다. 내일 최종 대조만 하면 종결이 보입니다. 연락 차단, 무음 유지, 발설 금지. 그리고 편히 주무세요. 그는 눈을 감았다. 천장은 금방 어두워졌고 방 안엔 초침 소리만 남았다. 잠이 쓱 밀려오며 아주 작은 의심 한 줄이 천장에 걸렸다. 정말 내일이면 끝나나? 그 질문은 허공에서 오래 떠 있었다. 대답은 다음 아침 그가 처음으로 멈춰서는 순간에야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까지 그는 여전히 보고하고 이체하고 침묵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점심이 막 끝난 시간, 은행 유리문이 부드럽게 밀렸다. 실내 공기가 시원하게 뺨을 스쳤다. 번호표를 뽑자 이어폰 너머 익숙한 목소리가 낮게 내려왔다. 도착 확인. 오늘은 보강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창구에서 짧게, 이유는 생활비로만. 발설 금지 유지하세요. 전광판 숫자가 한 칸씩 바뀌었다. 의자 삐걱 소리, 번호표 종이의 사각거림, 실내 안내 멘트. 며칠 동안 겹겹이 쌓인 소리들이 하나의 배경음처럼 들렸다. 그는 허벅지 위에서 손가락을 포개 쥐었다. 손바닥에 남은 잔땀이 종이에 묻었다. 다음 A-114번 고객님. 창구에 앉아 직원이 늘 하던 질문을 꺼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이체를 좀 내 생활비로요. 직원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는 지쳐 있었고 또 익숙했다. 키보드가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화면이 돌려지고 계좌번호와 금액이 그의 눈앞에 놓였다. 보내시는 금액과 받는 분 계좌번호 맞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귓속 목소리가 딱 맞춰 속삭였다. 정확합니다. 지금 시간대 최적. 그대로 진행하세요. 인증창이 뜨고 6자리 숫자가 손끝에서 정확히 찍혔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밀려나오려는 찰나 직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고객님, 며칠째 고액 이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안내받으시는 건 아니죠? 그의 목이 말랐다. 준비된 문장처럼 입이 먼저 움직였다. 아니요, 생활비예요. 가족이 급해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다. 키보드를 짧게 두드린 뒤 책상 밑 어딘가로 손을 뻗었다. 작은 호출 버튼이 눌리는 듯했다. 뒤쪽에서 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어폰 속 목소리가 낮게 속도를 올렸다. 표정 흔들리지 마세요. 생활비로만 반복. 질문엔 짧게. 지금 추적 표식 85%입니다. 거의 끝입니다. 점장이 창구 뒤편으로 다가와 직원의 모니터를 잠깐 훑쳤다. 두 사람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그는 들리지 않는 대화를 듣는 사람처럼 어깨가 굳었다. 잠시 뒤 점장이 창구 옆으로 돌아 나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고객님, 간단 확인만 도와드리고 진행할게요. 상담실로 잠깐만 모실 수 있을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5분이면 됩니다. 이어폰 속 목소리가 곧바로 덮쳤다. 상담실 이동 금지. 자리에서 진행하세요. 수사 방해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절차를 몰라서 그래요. 미소로 거절하세요. 그는 본능처럼 고개를 저었다. 그냥 여기서 할게요. 오래 걸리면 안 돼서요. 점장은 미소를 유지했다. 그러나 시선은 진지했다. 네, 물론입니다. 다만 확인 안내문 한 장만 보시고 체크만 부탁드릴게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을 사칭해서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사기입니다.
책상 위로 얇은 전단 한 장이 미끄러졌다. 안내 전수조사 안전계좌는 사기입니다. 굵은 제목 아래 굵은 글씨 몇 줄이 그의 눈을 찔렀다. 이어폰 속 목소리가 즉각 가느다랗게 파고들었다. 보세요. 조직이 은행 내부까지 침투했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일괄 배포용입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발설 금지. 그의 시야가 순간 두 겹으로 갈라졌다. 실제 종이의 문장과 귓속의 음성이 서로의 문장을 잡아당겼다. 점장은 부드럽게 말했다. 고객님, 혹시 지금 통화 중이신가요? 이어폰이 보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정리했다. 아니요, 그냥 연결만 돼 있습니다. 점장의 눈길이 아주 잠깐 그의 손으로 테이블 아래로 다시 그의 얼굴로 올라왔다. 그렇다면 단 1분만 이 안내문 첫 줄만 같이 확인하시죠. 그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손바닥이 저릿해졌다. 카카오톡 알림이 화면 상단을 스쳐 지나갔다. 가족 단체방 뉴스 링크 전수조사 안전계좌 사기주의보. 작은 미리보기 텍스트가 절묘하게 눈에 들어왔다. 검찰 경찰 4층 상담실로 안내받으세요. 이어폰 속 목소리가 더 빨라졌다. 보지 마세요. 가족 단톡 가로채기 가능성. 지금 링크 클릭 금지. 바로 이체 완료 누르세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점장의 목소리는 반대로 더 느려졌다. 고객님, 여기 문장만요. 검찰 경찰 금감원이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면 100% 사기. 저희가 상담실에서 녹취 중단 확인 후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두 개의 리듬이 한 테이블에 부딪혔다. 이어폰은 지금을, 점장은 잠깐을 말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그의 입술이 바싹 말랐다. 손가락은 프린터에서 나온 영수증 모서리를 만지작거렸다. 종이가 작게 우둘투둘 접혔다. 그는 갑자기 화장실 표지판을 떠올렸다. 잠깐 숨을 고를 수 있는 장소.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점장은 즉시 길을 안내했다. 바로 오른쪽입니다. 휴대폰은 잠깐 맡기셔도. 이어폰 속에서 단호한 속삭임. 휴대폰 맡기지 마세요. 연결 유지. 지금 탈취 시도일 수 있습니다. 직진하세요. 지금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가 짧게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타일 냄새와 물소리가 얇게 겹쳤다. 빈칸을 찾아 들어가 문을 잠갔다. 손등에 핏줄이 돋아 있었다. 이어폰 속 목소리가 낮아졌다. 잘하셨습니다. 간섭을 피하셨어요. 지금 10분 내로만 완료하면 오늘 건 끝입니다. 상담실 이동 금지, 점장과 대화 금지. 나가셔서 즉시 창구로 돌아가 완료 버튼 누르세요.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낯선 번호로 전화 수신이 떴다. 은행 2-. 수화부에서 울리는 은은한 멜로디. 지점 내 내부 번호 같았다. 이어폰 속 목소리가 급히 말했다. 받지 마세요. 내부 담합 가능성. 지금 취소하면 수사 방해. 바로 완료 누르세요. 전화 화면이 계속 떨렸다. 초록 버튼이 손가락 길이만큼 멀고도 가까웠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가슴께가 조금 아렸다. 거울 없는 작은 칸 안에서 그는 자기 얼굴을 상상했다. 며칠 전보다 더 마른 볼, 더 얇아진 입술, 더 깔린 눈동자. 전화는 끊기지 않았다. 대신 동시에 또 하나의 진동, 이번엔 카카오톡. 아들 아버지, 오늘 은행 가셨어요? 뉴스 좀 보세요. 위험해요. 짧은 문장, 짧은 숨, 짧은 망설임. 이어폰 속 목소리가 마지막처럼 조여왔다.
지금 결심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협조하시면 내일 종결입니다. 누구 말을 믿으십니까? 저희는 정의 직업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뼛속까지 들이치는 두 가지 리듬, 지금과 잠깐, 완료와 확인, 협조와 보호. 시간이 얇은 유리처럼 흔들렸다. 문 손잡이를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세 번째 진동을 울렸다. 벨소리도 멜로디도 아닌 녹음 중지 알림 같은 짧고 낮은 진동. 화면 상단에 아주 잠깐 떠올랐다 사라진 문구. 녹음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상담실로 이동해 주세요. 그는 문고리를 천천히 눌렀다. 바깥 복도의 형광등이 하얗게 번졌다. 창구 쪽에서 점장의 시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발끝이 왼쪽 상담실과 오른쪽 창구 사이에서 잠깐 멈췄다. 이어폰 속 목소리는 오른쪽을, 가슴 속 작은 목소리는 왼쪽을 말했다. 그는 한쪽으로 한 발 내디뎠다. 그리고 화면은 그의 손바닥에서 아주 짧게 다시 진동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는 한 번 더 숨을 들이켰다. 왼쪽은 상담실, 오른쪽은 창구. 이어폰 속 목소리는 여전히 오른쪽을 속삭였지만 그의 발끝은 왼쪽으로 미세하게 틀어졌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음이 얇게 가라앉았다. 작은 탁자, 의자 2개, 정면에는 은행의 피싱주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잠시 뒤 점장이 들어와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객님, 지금 통화 중이신 번호부터 끊어야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끊지 않고는 어떤 기관도 검증이 불가합니다. 이어폰 속 목소리가 즉각 파고들었다. 끊지 마세요. 지금 끊으면 수사 방해입니다. 완료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입니다. 점장이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지 않았다. 대신 거리를 유지한 채 종이 한 장을 밀어놓았다. 보이스피싱 1차 확인 3단계. 현재 통화 종료. 본인이 직접 번호 입력해 공식 대표번호 재통화. 상대가 요구한 행위이체 앱 설치가 있는지 예안이요. 점장은 말했다. 제가 대신 눌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객님 손가락으로, 고객님 판단으로만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그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손바닥에서 미세하게 진동이 이어졌다. 이어폰 속 목소리가 마지막처럼 조여왔다. 누구 말을 믿으십니까? 저희는 정의 직업입니다. 협조 보호. 지금 끊으시면 피해자가 됩니다. 그 문장이 그동안의 모든 날을 덮어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딸칵. 상담실 공기가 달라졌다. 점장은 기다렸다는 듯 전화기 키패드를 가리켰다. 이제 고객님이 직접 검색해서 정식 대표번호를 누르세요. 즐겨찾기나 최근 통화 말고요. 그리고 스피커폰 금지, 이어폰 분리 부탁드립니다. 그는 검색창에 정의 직업 대표번호를 타이핑했다. 곧 ARS 멘트가 흘렀다. 정의 지방검찰청입니다. 원하시는 번호를. 점장이 손짓했다. 상담 연결 전 한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세요. 검찰이 전화를 통해 안전계좌 이체와 앱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다 없다. 그는 있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입안이 말랐다. 점장은 두 번째 시트를 꺼냈다. 사실 확인 체크리스트 예안이요. 안전계좌로 전부 옮겨라는 말을 들었다. 가족은행 직원에게 비밀로 하라 했다. 통화 유지를 지시했다. 앱 설치 또는 화면 공유를 요구했다. 창구 상담을 막았다. 그는 항목마다 예의 펜을 그었다. 손끝이 떨리지 않게 하려고 펜을 더 꽉 틀어쥐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통만 더 확인하시죠. 112 또는
182 사이버 범죄 상담로 직접 다이얼에 지금 상황이 정상 수사 방식인지 묻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듣지 않겠습니다. 대신 핵심 문장만 적어드릴게요. 점장은 메모지에 짧게 적었다. 안전계좌, 이체 요구 통화 유지 발설, 금지 지시 앱 설치 요구 정상 수사 여부 확인. 그는 112를 눌렀다. 연결음이 귓속을 맴돌았다. 수화기 반대편, 차분한 안내음. 그는 메모 문장을 그대로 읽었다. 답은 길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절대 돈 이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시 통화 종료, 은행과 협조해 지급정지 요청하세요. 뒷덜미에서 땀이 식었다. 여기와 저기가 완전히 갈리는 문장. 그제야 소리가 분간되기 시작했다. 지나온 날들의 칭찬, 속도, 협조, 보호 모두 같은 쪽의 말이었다.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지급정지와 피해 구제를 최대한 빠르게. 제 설명은 짧고 분명하게 드릴게요. 탁자 위에 세 번째 시트가 놓였다. 은행 즉시 조치 직원 메모. 이체 내역 확인 피해 계좌 식별. 지급정지 요청 전기통신금융사기 긴급 중단. 지연 인출제도 적용 가능 여부 확인. 피해 구제 신청 안내관계기관 접수 30일 내 절차. 고객 신분 확인 진술서 작성 지원. 고객님, 지금 막 보낸 최근 거래부터 지급정지 시도하겠습니다. 시효가 있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 과거 거래 역순으로 하나씩 신청 들어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만으로는 모자랐다. 제가 저 때문에 이만큼이나 보내버렸습니다. 목이 잠겼다. 말을 잇는데 두 번의 숨이 필요했다. 아니요. 당하신 겁니다. 지금부터 멈춘 게 중요합니다. 점장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창을 열었다. 지급정지 요청 들어갑니다. 접수번호 기록하세요. 이후 금융감독원 1332 경찰 신고도 동시 진행합니다. 저는 은행 파트를 밀어드릴게요. 그는 받아 적었다. 접수번호, 담당팀, 시간. 이 숫자들은 어느 밤의 사건 번호와 달리 확인 가능한 이름과 창구를 가지고 있었다. 잠시 뒤 점장이 고개를 들었다. 가장 최근 이체한 건은 정지 성공입니다. 이전 두 건은 분산 이체로 넘어간 흔적이 있어 추가 추적 요청했습니다. 오늘 안에 가능한 범위까지 전부 신청하겠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무너져 있던 숨이 비로소 길게 빠져나왔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점장이 마지막 시트를 건넸다. 오늘 이후 꼭 기억하실 것. 전화 메신저로 수사 전수조사 안전계좌 요구는 100% 사기. 통화 유지 발설 금지를 말하면 즉시 의심. 돈, 앱 설치 원격 제어 요구는 즉시 거절 112. 은행 상담실로 이동해 공식 번호 재통화. 피해 발생 시 은행 경찰 1332 동시 진행. 접수번호 확보. 가족에게 즉시 공유혼자 대응 금지. 그는 시트를 천천히 접어 지갑에 넣었다. 복도로 나가자 낮은 소음이 다시 살아났다. 창구 쪽에서 직원이 눈인사를 건넸다. 조금 전 전단을 내밀던 그 표정. 그 표정이 이제는 선명하게 같은 편으로 보였다. 휴대폰 화면에는 가족 단톡의 메시지가 여전히 떠 있었다. 그는 링크를 눌렀다. 기사 제목 위 작게 상담실로 안내받아 확인하세요라는 문장이 보였다. 이제야 그 문장이 자기 말처럼 읽혔다. 상담실 문이 닫히기 직전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전화 꼭 받아야 할까? 그리고 화면을 꺼버렸다. 점장이 물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어떻게 멈추는지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멈춤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3분 동안의 확인은 지난 한 달을 되감아 방 안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상담실 문을 나왔을 때 그는 먼저 숨부터 길게 내쉬었다. 창구 쪽 직원이 눈인사를 했고 점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는 되돌릴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되돌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접수번호를 또렷이 확인한 뒤 점장이 말했다. 가장 최근 건은 지급정지 성공입니다. 이전 12건은 분산 이체로 이동했지만 지연 인출 적용 시간이 남은 일부는 추가 정지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중으로 전부 시도하겠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살짝 붙였다. 허리에 들어있던 긴장이 아주 조금 풀렸다. 완전히 되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멈춘 것이 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방 안 공기를 바꿨다. 점장은 절차를 정리해 메모지에 적었다. 은행 지급 정지 피해 구제 신청 계속 진행. 경찰 112 접수 및 진술서 작성. 금융감독원 1332 피해 구제 및 사기 계좌 연계 처리. 통신사 스팸 차단 설정 재점검. 세 군데를 동시에 가야 속도가 납니다. 오늘은 은행 파트, 내일 오전 경찰과 1332 전화까지 연결해 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였으면 아마 계속 전송만 했을 겁니다. 점장은 짧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상담실이 있는 겁니다. 3집으로 가족에게 처음 하는 말. 현관 앞에서 그는 한동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다. 휴대폰엔 가족 단톡 미확인 메시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엄지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였다. 글자들이 화면 위로 떠올랐다. 오늘 은행 상담실에서 멈췄다. 일부는 돌려놨다. 나머지도 시도 중이다. 잠깐의 정적 뒤 메시지가 우르르 올라왔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지금 필요한 건 말해주세요. 내일 같이 경찰서 가요. 그는 화면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다. 침묵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공유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 파출소 상담실에서 그는 메모지를 꺼냈다. 전날 점장이 적어준 핵심 문장이 그대로 쓰여 있었다. 안전계좌, 이체 요구 통화 유지 발설, 금지 지시 앱 설치화면 공유 요구. 담당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같은 패턴입니다. 녹취 조각들이 있으면 증거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지급정지 접수번호를 수사기록에 묻겠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타고 움직일 때 그의 손이 아주 잠깐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다. 말이 제대로 기록되는 감각, 그것이 그를 붙들었다. 일주일 뒤 은행에서 중간 결과가 도착했다. 가장 최근 금액 전액 반환 예정 지급 정지 성공. 그 다음 2건 일부 회수 분산 이체 중 일부 정지. 초반 이체분 해외 송금 흔적으로 추가 추적 중. 종이에 박힌 숫자들은 냉정했고 그 냉정함 덕분에 그는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다. 전부는 아니겠지.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도 지금 멈춘 게 전부다. 가족과 상의해 그는 자동이체를 재정비하고 비밀번호를 모두 바꿨다. 휴대폰은 통신사 스팸 차단을 상향했고 원격 제어 화면 공유 앱 목록을 전부 지웠다. 집 책상 위엔 새로운 습관 카드 한 장이 붙었다. 전화 메신저로 전수조사 안전계좌 통화 유지 발설 금지 요구 즉시 의심. 상담실 이동 후 공식 대표번호 재통화. 돈해번격 요구 즉시 거절 112만 1332 동시 연결. 가족과 즉시 공유혼자 대응 금지. 그는 메모지를 한 번 더 읽고 지갑 속에 조심스레 넣었다. 종이 한 장이 방패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두 번째 건까지 확정 반환입니다. 세 번째는 일부로 결론이 났습니다. 초반부는 아직 국외 추적이 진행 중입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잡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눈앞이 잠깐 흐려졌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니었다.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멈춘 날과 기록한 시간이 통째로 들어 있었다. 며칠 후 그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려 다시 지점을 찾았다. 대기석 옆 벽면에 세 주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전수조사 안전계좌 요구 100% 사기. 상담실 이동 후 공식 번호로 재확인하세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점장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잘 버티셨습니다. 처음 멈춘 분들이 늘어나면 피해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는 포스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3분이 한 달을 바꿨습니다. 점장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경험을 알려도 될까요? 그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필요하다면 제 실수도 함께요. 그래야 멈출 수 있으니까요. 굿밤, 그리고 한 문장. 그날 밤 그는 식탁에 앉아 영수증 묶음을 다시 세어보았다. 일부는 되돌아올 것, 일부는 아직 길이라는 표시를 달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단톡방에 짧게 남겼다. 혼자선 절대 못 멈췄다. 다음에 비슷한 전화 오면 상담실부터 찾자. 휴대폰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더 이상 지시를 기다리는 침묵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회복은 완치가 아니라 멈추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오는 생활의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앞으로 누군가의 3분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저녁 무렵 거실 시계가 7을 가리킬 때 가족들이 모였다. 식탁 한쪽엔 되돌아온 영수증과 접수번호 메모, 다른 쪽엔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건들이 차분히 놓였다. 그는 한 장 한 장 정리하며 말했다. 전부는 아니어도 멈췄다. 그리고 되돌리는 중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휴대폰에 가족용 예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아버지, 우리 집은 오늘부터 세 줄 약속으로 가요. 낯선 전화가 수사 전수조사 안전계좌를 말하면 무조건 의심. 통화 유지 발설 금지를 강요하면 즉시 끊고 상담실로. 돈앱 설치 원격 제어 요구하면 112만 1332 동시 연결. 그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한 달 동안 그를 올감했던 말들이 세 줄로 단정해지는 걸 보니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다. 다음 주말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설명회가 열렸다. 입구 벽면엔 은행에서 가져온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전수조사 안전계좌 요구 100% 사기. 상담실 이동 후 공식 번호로 재확인하세요. 의자에 앉은 어르신들 앞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저도 거의 다 보낼 뻔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 문을 열고 3분을 썼더니 한 달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손이 몇 개 올라왔다. 진짜 검찰은 전화로 돈 얘기를 안 합니까? 예. 진짜 수사기관은 절대 이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 한 줄을 듣고 멈출 수 있었어요. 뒷자리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가족한테 먼저 전화해도 됩니까? 그는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늦게 배웠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마지막 중간 결과가 도착했다. 최근 건 전액 반환, 그 다음 두 건 일부 회수, 초반 이체분은 추적 계속. 모든 금액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남은 돈을 지켰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점장이 전화기 너머로 덧붙였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고객님 사례를 익명으로 교육 자료에 쓰고 싶습니다. 상담실로 3분 이 한 줄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실수도 함께 기록해 주세요. 그래야 처음 멈추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빰지. 식탁 위 세 줄 약속 메모를 냉장고 자석으로 옮겨 붙이던 그는 문득 멈춰섰다. 그날 화장실 칸에서 둘 사이에 서 있던 자신이 떠올랐다. 지금 잠깐 완료 확인, 협조 보호 그 얇은 유리 같은 시간. 그 유리를 지나온 사람에게 남는 건 다음 사람을 붙잡을 손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휴대폰을 켜고 짧게 적었다. 상담실로 3분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혼자서 버티지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잠깐 비쳤다. 며칠 전보다 눈빛이 또렷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장면. 동네 은행 입구 자동문 옆 포스터 앞에서 한 어르신이 주춤거린다. 그는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안내 창구에서 상담실로 바로 가세요.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긴다. 문이 닫히고 실내에 조용한 공기가 스며든다.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속으로 짧게 응조렸다. 멈추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음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오늘의 핵심. 수사 전수조사 안전계좌 100% 사기. 통화 유지 발설 금지 강요 즉시 끊고 상담실. 112만 1332은행 동시 진행. 접수번호 필수.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불안을 설계하고 있나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상담실 문을 열어주세요. 3분이면 당신의 다음 한 달이 달라집니다. 다음 사람의 3분을 지켜주세요.